제가 계속 보고 있는 5G부터 먼저 경과 상황을 보고 드리면, 일단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미국의 5G 투자 언제? 이걸 제일 기대하고 있는데, 본격 투자를 이제 올 하반기를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걸쌤이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로미터 웨이브는 예전에 주파수 경매는 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거나 커버리지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버라이즌이나 AT&T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대역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3.5GHz인가? 아무튼 그 중대역 주파수 경매가 들어갔고, 그리고 실제로 버라이즌이랑 AT&T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회사인데, 이동통신사 회사인데, 걔네들은 중대역 주파수 위주로 커버리지를 많이 넓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까 얘기한 웨이브는 너무 그 거리가 짧아가지고 커버리지를 다 커버하는 게 힘들어서 중대역이 좀 현실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아마 이 중대역 주파수 경매 이후에는 투자가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이폰 12가 아까 9월이라 그랬어요? 성광쌤? 발표가. 아, 네, 발표가 뭐, 9월, 지금 예상으로는 9월이라고 합니다. 발표가. 발표가. 그거, 네. 그 저는 제품 출시는, 제가 본 기사엔 제품 출시는 10월 혹은 11월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통 미국 보통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정도가, 네네. 몇 개월 정도요? 보통 1개월 정도 맞아요. 그 아, 정도는. 그러면 이쯤 되겠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 세대가 지날 때 아이폰의 역할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 출시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 그 통신 세대의 투자도 이루어지는 게 많아서 아이폰이 10월, 11월 중에 하려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뭐 바로 풀리자마자 그 많은 도시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들은 그 전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아직까지 원래는 버라이즌이랑 AT&T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게 약간 우리 5G 투자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또 약간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약간 늦춰지는 거지 투자는 뭐 8, 9월 되면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늦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조건 하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장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주나 뭐 발주가 있으면 바로바로 그게 공시로 뜨는 경우도 있지만, 걔네들이 어떤 경우에는 뭐 몇천억 수주를 받았다고 해도 그거를 다 쪼개가지고 일부러 공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되는데, 원래 예상치는 2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지 않을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에 좀 부합하거나 혹은 그 실적보다 좀 좋게 나오면 이게 뭔가 수주가 좀 들어왔거나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이스로 어느 정도 페이스가 잡히면 3분기는 아마 동기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오고 3, 4분기쯤에는 최고 실적까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또 좀 지켜보자. 그래서 9월, 10월에 이제 수주를 좀 받는다고 치면 증시는 그거보다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최근에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기간 조정 플러스 뭐 약간의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8월 되면 다시 조금 그런 기대감 혹은 실제 수주가 있어가지고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수소경제 제가 공부한 것들을 같이 나눠볼 건데, 일단 테슬라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게 기대치보다는 더 높게 나와서 그
어닝 서플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테슬라 실적의 대부분은 사실은 뭐 자동차 판매에 의해서 그게 흑자 전환했거나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전기차 판매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을 많이 획득함으로써 그것들이 영업이익으로 잡혀서 이익이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수소경제 공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원래 제가 몇 년 전에 탄소 거래권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탄소 거래권을, 거래시장의 가격 지표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이게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게 떨어졌다가, 근데 트럼프랑 관계없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녹색 성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계속 오르고, 그리고 뭐 작년 연말에 좀 떨어지고 올 연초에 좀 떨어졌지만 다시 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확실히 적어도 에너지 쪽으로는, 혹은 산업의 구조적으로 녹색 쪽으로 많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들을 몇 개 찾아보니까 이게 유럽 전체적으로 다 거의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감축을 할 것이다. 그래서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700조 정도 70조 맞나? 70조 맞나요? 70조 정도 투자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연기관차나 혹은 난방용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친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리고 탄소세도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풍력이라든지 태양 발전 같은 거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에너지가, 물론 전체 에너지 소비 중에서 천연에너지가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수치는 아닌데 뭐 한 유럽 전체로 봤을 때 25% 정도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 천연에너지가 첫 번째는 그 천연에너지 그 생산 단가가 이미 그 화석연료 에너지보다 더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경쟁력을 갖췄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풍력이나 태양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골고루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ESS가 필요한데, ESS는 전기차에 다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그 천연 에너지들을 저장해 놓을 만한 공간이 잘 없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를.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에서 오랫동안 토론을 거쳐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그러면 이 남는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그린 수소를 만들자. 물을 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산업의 구조도 이제 좀 재편해보자,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EU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보통은 이게 지구온난화나 이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실제 진짜 목적은 경기 부양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또 뒷받침해 주는 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게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EU가 자기들이 이렇게 그린 에너지로 급격하게 가다 보면 분명히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그 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해외로 빠져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탄소 국경세인데, 이런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할 때 자기 그 회사가 그 다른 나라에서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몇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일단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EU에서 많은 투자를 하다 보면
그렇게 좀 그린 에너지나 그린과 관련된 효율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건데,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국가에서의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탄소 배출 경쟁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EU 내에서 그런 탄소 배출이 많은 EU 바깥쪽에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기 힘들게 만들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EU의 진짜 목적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주도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그리고 이 그린 에너지 쪽에 패권을 쟁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떠냐고 하면, 사실 아까 그 민수쌤이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많이 수세잖아요. 저도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지금 기조로는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발표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굉장히 급진적으로 그린 에너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한 개씩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후위기 국면임을 인식해서 파리 기후 협약 트럼프가 이거 다 폐기했었는데, 탈퇴했었는데 거기에 재가입하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환경적인 정책들을 원위치로 바꾼다.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셰일가스 업체 같은 것들을 되게 보조를 많이 해줬었는데,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지원을 원위치로 돌리면서 더욱더 그린 에너지로 가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은 2035년까지 전력 부분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게 그냥 무조건 급진적인 정책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워렌 버핏이 그런 에너지 기업에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많은 경우에 그 전에 화석 연료를 쓰는 그 전기 발전 업체를 그 태양광이나 풍력 위주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도 유럽처럼 그 청정 에너지, 그린 에너지의 단가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처럼 되게 싸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도 높이고, 그리고 그 테슬라를 키웠던 캘리포니아식으로 강력한 자동차 연비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아마 유럽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자세한 내용들이 밑에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적다가 못 적었는데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수소 경제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한 5년까지도 계속 뭔가 성장할 기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5년 이상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고 제러미 리프킨이 지은 책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꼭 그 뭔가 산업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세 가지 축이 완성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통신, 두 번째가 교통, 세 번째가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선 이 두 가지는 약간 가닥이 나왔잖아요. 이게 뭔가 통신은 뭔가 초지연, 그리고 초고속의 5G로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차량, 교통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뭐 수소 전기차도 여기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해서, 혹은 자율주행차 쪽으로 해서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세 번째 축이 이제 그린 에너지 쪽이 아닐까. 그린 에너지랑, 그리고 또 연료 자체는 수소 연료로 이제 석유에서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되게 큰 거대한 변화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이 산업이 커갈 거라는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물론 발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좀 빨리 하긴 했지만, 규모나 그 투자 금액이나 그리고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유럽 혹은 미국 내 기업에 투자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 못 적었는데, 두 번째 생각한 기업은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 경제랑 관련된 기업인데,
마치 석유를 시추하는 것처럼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과 관련된 업체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어, 물 분해 수소 이제 물을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기업은 첫 번째가 이거는 노르웨이 기업인데 넬이라고 이게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기업과 같이 그 수전의 수소 발생 장치를 만드는 이제 세계에서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그런 공장을 만든 기업 중에 하나고 아직까지 기업 분석을 본격적으로 막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개가 요건 조금 더 크고 유명한 회사인데 이거는 영국 회사인데 ITM 파워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회사가 지금까지는 제일 이쪽으로는 앞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대부분은 여기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한 걸 참고했는데 여기 특히 이쪽과 관련해서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보시면 수전의 설비 급증 예상 여기 요거랑 관련되거든요. 이게 뭔가 제 느낌으로는 이제 청정을 완성하는 느낌? 이게 그런 전기 에너지와 산업까지 연결해주는 그 중간에 있는 약간 돈처럼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수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수전의 설비가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메가와트가 이렇게 급증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올해부터 해가지고 계획상으로는 유럽에서 몇백 조를 투자할 건데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날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업체 말고도 있겠지만 일단 큰 업체들이 제일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실제로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1, 2년 사이에 뭐 몇 배씩 오르긴 올랐지만 향후 몇 년을 본다면 그 몇 배 오른 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 수소 경제랑 관련된 사실 거의 다 수소 전기차거든요. 우리나라의 테마를 잡고 있는 애들이 뭐 상하 프롬테크랑 그리고 두산 푸어셀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그린 에너지, 그린 수소라는 게 네,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분해를 해서 만든 수소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냥 메타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산수, 뭐지? 부산수소? 아무튼 그런 화석 연료 에너지에서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게 단가가 좀 싸가지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물을 분해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성광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정 에너지로 발생된 남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바로 분해해서 분해한 거에서 수소를 빼서 이거를 탱크 같은 데 저장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린 수소라고 하더라고요. 부산 연료?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맞습니다. 5G는 앞에 얘기한 거 그게 답니까? 그게 다고 8월 중순쯤에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아니면 KMW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큰 수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음, 그냥 제가 아는 바로는. 저도 홍식이 형 레포트는 항상 읽는데 네. 꽤 기업을 되게 찝어서 주잖아요. 네네. 요즘 그, 베스트 픽은 KMW랑 다상 네트워크스죠.
뭐, 그리고 뭐지? 뭐, 서진? 서진 시스템도 뽑기도 뽑고. 서진 네. 시스템은 약간 이렇게 조립하는 거라서 이익률이 크게 높은 것 같진 않고. 그 KMW가 특히 그 경제적 혜자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RF를 빨리 만든다고 합니다. 아, 작년에 영업이익이 엄청 났는데 쇼티지가 좀 났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 쇼티지가 났을 때 빨리 이만큼 만들어 주세요 할 때 가장 빨리 많이 생산했던 업체가 KMW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 재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그만큼 될까라는 의구심은 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보고서 읽어보면 막 이제 실적 보고 사면 늦을 거다. 빨리 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레포트 그쵸, 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보면 저도 원래 좀 가지고 있긴 했었지만 요즘에 조금 더 보고 있는데 KMW 뭐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 RF, CRC 막 이런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네. 그럼 실적 전에 비중을 늘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그분이 더 잘 알겠죠.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약간 주식 시장의 성향 자체가 그냥 느낌 자체가 되게 성급하다. 뭔가 급하다, 마음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 지금 KMW나 뭐 이런 거에 투자한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요즘에 그 코스닥 시장의 흐름의 느낌을 봐서는 이게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다. 재무제표 딱 터졌는데 뭐야 이익이 이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라고 던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 오히려 저는 오히려 만약에 아, KMW를 좀 더 사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실적 발표 전에 좀 사고 실적 발표 후에 좀 더 사라 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저도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있는 게 삼성 그룹 자체가 이제 그 5 시장 장비 점유율을 거의 한 목표를 한 30%까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0%가 육박하게 장비 그거, 점유율 가져가고 있고 그거는 한참 전에 보고서는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다시 많이 떨어졌다고. 전 최근에 보니까 언제 받는 겁니까? 한 18? 제일 많이 찍었던 게 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어떻든지 간에 그룹이 목표를 그 정도 정했으면은 이쪽에 투자를 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 뭐 벨셴 이런 거 보면은 뭐 에이스테크? 에스테크 이런 거 있고 또 서진 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또 보면은 원래 항상 제일 원픽으로 보는 게 KMW, RF, HIC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도 뭐 다산 네트워크스랑 솔리드 이런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종목도 많고 그리고 사실 조금 홍식이 형 리포트 보면은 리포트를 자주 내는데도 불구하고 원픽이 당연히 크게 바뀌진 않는데 KMW 대일 원픽으로 갔다가 또 얼마 뒤에는 다산 좀 원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있어가지고 음, 당연히 변동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분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다산이 각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쪽에, 일본 쪽에 뭐, 라쿠텐이 늦게 들어왔나? 아무튼 그쪽 이동통신 산업 자체에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약간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서 거기에 납품을 하는 쪽으로 약간 좀 이슈가 되면서 다산을 뽑았는 것 같고 그리고 바뀔 수밖에 없는 것도 아까 DDR5도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거 말처럼 이게 이동통신의 세대도 변화되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 프론트 홀부터 해가지고 약 그 소비자들이 들고 다니는 그 휴대폰과 그 휴대폰을 바로 연결해주는 그 기지국 사이를 부터 투자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 단계 해서 뭐 백홀까지 가고
뭐 그런 식으로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자체만 보면 일단 올해는 작년에는 뭐 이동통신사 다 합쳐서 9조 좀 넘게 투자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약간 그거보다 주는데 생각보다 많이 줄진 않아요. 근데 그 프론트홀 쪽으로는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커버리지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저는 5G 폰을 안 써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건물 안에 들어가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잘 안 돼 있어서. 근데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올해 초부터 해서 건물 안쪽에 인빌딩 관련해서 중계기를 스몰셀 같은 거를 많이 투자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물주들이 굉장히 꺼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그랬고 근데 이거는 지연된 거지 뭐 그게 사라진 건 아니니까 어쨌든 순서상으로 보면 거기 아까 얘기했던 기지국 같은 거 투자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빌딩이나 이런 쪽으로 되고 그리고 유선 쪽으로도 또 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순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 이제 인빌딩이면 네, 솔리드 그쪽은 해외 수출 이런 것도 경쟁력이 있어요. 솔리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음, 막 깊게 파진 않아서 수출을 꽤 해요, 걔네들을 또. 음, 근데 그게 어디에 얼마나 수출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알겠습니다. 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인빌딩의 원픽 중에 하나라서 솔리드는 그냥 계속 언급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공부는 안 해가지고 더 알겠습니다. 깊은 지식은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없으신가요? 이제 저는 없습니다. 역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분의 장비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생각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수소 경제가 일단은 그 지금 그린 경제 이런 식으로 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자연에서 얻은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어서 근데 그 전기가 특히 유럽에서는 남아 돈다고 해서 그걸로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흐름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수소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관심 가졌던 게 예전에 자동차 관련해서 어떤 교수님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느낄 수 없지만 땅덩어리 큰 지역 갈수록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낮은 거다. 근데 나중에 오히려 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보다 배터리를 차 자체에서 수소를 통해서 발전기 돌릴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오히려 나중에는 뭐 더 당연시된다? 아니면 성장률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저는 뭐 자동차에서 나중에는 다른 것까지 번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수소 이쪽은 지금 흐름도 많고 그리고 아까 유럽 그런 정책도 어떻게 보면 큰 그림 그리고 뭐 2050년까지 그렇게 만든다고 했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니까 제로. 어 저는 지금 당장 어떻게 빵 하지는 않아도 점점 그런 밸류 체인을 알아보고 좀 기업 같은 것도 생각해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 그냥 승용차는 한 400, 500km만 가도 되니까 전기차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상용차나 이런 것들은 혹은 아까 얘기했던 멀리 가는 차들은 좀 수소 전기차가 경쟁력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전기차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도요타가 제일 앞서 있는데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말고는 안 만들잖아요, 잘. 전기차, 그럴듯한 전기차를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저번에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도요타에서 사실은 다 어느 정도까지 기술 개발과 검증이 다 끝났는데, 걔네들이 본 결론은, 전기차 배터리의 기술력으로는, 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4, 500km가 한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전기차는 안 되겠다라고 약간 결론 내린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4, 500km만으로도 만족할 수도 있겠다. 요즘 테슬라처럼. 그렇다면 승용차 뭐 직장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정도로 좀 전기차 위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대로 상용차나 이런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멀리 가야 되는 애들은 수소 전기차가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 게, 그 유럽이 이렇게 앞서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은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되면서 거기 석유에서는 이제 미국을 따라잡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에서 전략을 좀 짜는 것 같은데, 미국이 그걸 얼만큼 따라가 줄지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미국 입장에서도 뭐 바이든도 이렇게 전략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패권을 사실 내주는 거니까 얼만큼 이제 산업이 완전히 바뀔 거고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요즘에 좋은 분위기는 아닌데 그런 거랑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보호무역 아닌 보호무역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워낙 일자리 같은 게 네.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서로 좀 얘네들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안에서 경제가 막 굳이 수출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약간 이게 그린으로 장벽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성광쌤이 그 말을 하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지금처럼 그린 에너지가 확 퍼지기 전에 그 당시에도 독일이 전 세계에서 그린 에너지 투자를 제일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그 정치경제학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 거 들었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일이 그린 에너지로 가는 이유가 있다. 독일이 미국한테 깨갱하고 그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중동이랑 연결돼 있는 그 커넥션을 가지고 그 석유 패권을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중동에서 너희한테 석유를 안 팔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가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그 석유 패권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뭔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로 더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미국이 안 따라가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일본도 저렇게 한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한다 그러고 중국도 관심 되게 많다고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트럼프가 저러고 있지만 뭐 수소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미국은 연방 정부 밑에 각 주들도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청정 에너지 같은 거에 관심도 되게 많고 투자도 많이 한다고 들어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과 달리 전 세계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최근에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애들이 투자한 또 기업들에는 뭐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꽤 있지만 그런 청정 에너지 관련 업체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갈 것 같다라는 좀 더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혹시 민수 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수소경제 계속해서 보고 있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조금 아직은 조금은 네, 제가 원하는 그런 투자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근데 보고는 있습니다. 저도 왜냐면은 지금 주간 일정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정부 주간 일정상으로도 봤을 때도 거의 매주 수소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수소 경제에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에서 큰 투자를 해서 어찌 됐든 선두로 좀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이제 좀 지원이 받쳐줘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수소차 처음이 그 넥소 아닌가요? 현대? 토요타가 제일 먼저고 그다음 넥소. 아 그런가요? 판매량 1위는 지금은 넥소 맞고 제가 알기로는 음, 그런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수소 그래서 전기차는 토요타랑 현대가 제일 앞서고 있죠. 음, 그래서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또 근데 또 하필 또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또 지장을 받고 음, 그럴지는 또 조금은 사실 그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지금 아무래도 차 이런 것 때보다는 진짜 완전 뭐 제 친구 주변에 사업하는 애들 보면은 거의 그냥 손님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 그쵸.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해가지고 차가 과연 이렇게 살, 차까지 관심을 가질까 그런 생각은 하고 음, 있고 또 수소경제도 확실히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소경제는. 안 그래도 유럽에서도 그 발표 나기 전에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서 로비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좀 더 지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강하게 푸시를 해가지고 다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걸 보면서 쟤네들은 확실히 저쪽에서 패권 잡고 제대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나 보다.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냥 그런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좀.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유럽에서, 네, EU에서. 유럽 유럽인데 그 수소로 좀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는 아무래도 확실히 뭐 국내 한국하고 아시아 다른 어느 나라보다는 좀 친환경 쪽으로는 가장 선두 쪽에 있지 않나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요거는 ATM 파워는 요거는 영국 시장에서 충분히 거래할 수 있어가지고 살 수 근데 있겠다 싶고, 영국 네. 증시도 하세요? 아니요, 그냥 이거에 관심 가지니까 영국 증시는 안 했는데 아, 삼성증권으로 검색 가능하더라고요. 살 수 있고. 근데 대신, 아, 예, 아까 말했던 넬은 이거는 노르웨이 거라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찾은 거는 거의 없었는데 미래에셋 증권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영업점 방문하면 대신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어떤 식의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길게 한번 투자를 조금씩 이제 공부하면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혹시 미국 주식 투자하시나요? 미국은 하죠. 미국은 그거, 네, 5G 관련돼가지고 RF 기업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도 하시는구나. 전 아직 미국 안 해서 그, 네, 미국 하고 있는데, 미국까지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쵸.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한국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이제 슬슬 정리할까요? 네. 다들 네, 피곤하고. 성광쌤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가족 기다리시겠다.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금 마무리 할게요. 네. 금 마무리하고 두 분은 다 11일 날 오실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오프라인으로 뵙도록 할게요. 네. 다들 편하게 푹 쉬시고 방학을 2주밖에 안 되지만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박지영 스님, 네, 혹시 정리하셨나요? 정리 제가 할 수 있는